지난 시간 이어가지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그런 이제 기타 호르몬들에 대해 가지고 뭐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코티졸, 그다음 여성 호르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호르몬에 대해 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효과만 절대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 그 호르몬이 다양한 다른 호르몬들과도 상호작용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표적을 하는 그 표적 세포에만 가서 또는 표적 기관에만 가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호르몬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여성 호르몬과 인슐린, 코티졸,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이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호르몬들이 각각이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호르몬을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 아주 많은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의 어떤 몸은 항상 연결성, 아주 상당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자율신경계에 대해 가지고 이 자율신경계가 인슐린 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신경계라고 하는 부분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이런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화학적인 어떤 자극을 통해서 먼 곳까지 이런 전달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신경과 신경세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물질들, 이러한 화학적인 메신저들은 상당히 빠른 그런 어떤 자극들을 전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호르몬과는 또 뭔가 다른 그런 형태의 어떤 자극, 그다음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거든요. 이 역시도 우리 인체의 연결성과 복잡성을 담당한 하나의 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 몸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약간 생명 활동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작용들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 두 축으로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신경계가 뭔가 어떤 정상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이런 당분대사, 인슐린 분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췌장의 어떤 생리학적인 해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췌장의 랑게란스 섬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알파셀, 베타셀이라고 하는 이런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분비한 대표적인 그런 어떤 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랑게란스 섬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당히 풍부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 췌장의 이러한 어떤 그 섬 조직에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게 되면 고혈당 상태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작용이 되게 되면은 글루카곤 분비를 증가시키고, 저혈당 상태에서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췌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호르몬 분비도 자율신경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극은 혈당이 줄 수가 있어요. 혈당이 높아지는 게 줄 수가 있지만, 결국엔 그 반응으로서 뭔가 어떤 분비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자율신경계가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율신경계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 어떤 자율신경의 기능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런 인슐린 분비나 아니면 체내의 당분 대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 또 역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인슐린의 분비를 너무나 많이 조금 이렇게 유발시키는, 급격한 인슐린의 분비, 폭발적인 분비를 계속해서 유발시키는 그런 어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신다 그러면,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 대사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율신경계의 기능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그런 자율신경계의 어떤 그 밸런스가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또다시 인슐린 분비의 어떤 이상, 체내 대사 이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고, 그게 다시 또 자율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어떤 연결고리로서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내원을 하셨을 때 그런 어떤 그런 악순환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선순환으로 뭔가 전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인체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췌장의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해서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그 하나의 분야를 파고들다 보면 자꾸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전체적인 안목을 조금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 어떤 이 건강을 설명한다든지 질병을 설명하다든지 이럴 때에 조금씩 드러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생명 활동을 바라보면 있어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호르몬과 신경계의 어떤 기능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이 관점의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런 탐구가 뭔가 어떤 그 원인을 찾거나 아니면 해결 방법을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아니면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뭔가 많은 어떤 정보를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한 가지 의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다양성을 항상 전제를 가지고서 이제 검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